네, 안녕하세요. 건강지킴이 건강수사반장 전지혜입니다. 오늘은 제 진료실에서 먼저 시작을 했는데요. 10월 15일 날 미고비가 이제 병원에서 주문이 시작이 돼가지고요. 10월 16일 저희 병원에 도착을 했고, 오늘이 10월 17일이에요. 그래서 미고비를 좀 소개해드리려고 급하게 동영상을 이제 켰습니다. 미고비는 이제 인슐린을 분비하고 이제 소화를 속도는 늦추는 이제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 라고 하는 GLP-1이라고 하는 계열의 약물이에요. 우리가 싹센다랑 비슷하다고 알려져 있는데 미고비도 5개 용량으로 나왔고 지금 현재는 이제 0.25mg, 0.5mg 그리고 1mg 총 3가지가 주문이 먼저 시작이 돼서 저희 병원에 이 3가지가 들어왔고요. 미고비는 비급여 약물로 우리나라에서는 허가가 났어요. 뉴스에 막 났죠. 37만 5천 원이다. 병원에 공급하는 가격이 그래요. 그래서 소비자분들은 이제 더 치료비나 뭐 다른 이제 단 비용들이 더 추가될 거기 때문에 병원에 오셔서 이제 미고비를 처음 받았을 때 가격들을 아직 잘 알지는 못하실 거예요. 미국 같은 경우는 뭐 180만 원 정도다 한 달 비용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미국은 비급여로 처방이 돼 있고 미국은 이제 우리나라랑 다른 시스템이기도 하고 의약품의 가격이 다 다르게 측정되기 때문에 그만큼 비싼 거고 일본은 또 싸다고 돼 있거든요. 한 40만 원 정도라고 돼 있는데 일본은 급여 기준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싼데 그럼 너무 좋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하지만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 급여 기준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아무나 처방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어떤 기준이 됐을 때 아주 비만한 사람 그리고 비만하면서 동반자에 있는 사람들한테 처방이 되기 때문에 급여 기준이 굉장히 까다롭다고 보셔야 되겠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는 우리 체질량 지수라고 하는 BMI가 30을 초과하거나 하는 고도비만이거나 아니면 27을 초과하고 30 미만인 비만에서 동반질환,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같은 질병이 있는 경우에 처방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다른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한국이나 태국에서 BMI가 25가 넘는 사람들에서 또 우리가 비만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서도 효과가 있다 이런 이제 연구들이 나오고 있어서 우리나라는 아주 고도비만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적은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살이 좀 많이 쪘어요. 진료를 보고 스트레스가 많다 보니까 살이 많이 쪄서 인바디를 해보고 하면서 조금 여러분들께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고비는 이렇게 박스에 들어서 하나씩 들어와요. 이거는 미고비 0.25mg 제일 1단계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2단계 0.5mg짜리고요. 그리고 미고비 1.0mg짜리고 지금 현재는 이 3가지 용량으로 주문이 되고 1.7, 2.4는 11월부터 주문이 된다고 이제 제약회사에서 그렇게 공지를 했어요. 그러면 환자분들 궁금한 게 있으실 거예요. 나는 싹센다를 평소에 맞았어요. 그러면 이 미고비로 나 다시 바꾸고 싶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바꾸면 될까요? 싹센다의 3.0 용량을 맞으셨던 분들은요. 미고비로 만약에 체인지를 하시려면요. 미고비 2단계 0.5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3.0이 아닌 그 이하 단계로 맞으셨던 분들은요. 미고비 1단계부터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미고비는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유통기한 2027년 2월 28일까지 아주 넉넉하게 이렇게 유통기한이 돼 있고요. 이 주사는 4회 분량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 맞으니까 4주를 맞을 수 있는 용량이 이 안에 들어있는 거고요. 이렇게 주사침이 4주로 분량이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이 주사는 이렇게 해서 침을 돌려서 끼우신 다음에요. 0이 있는데 여기서 침을 돌려서 0.25를 딱 멈추시면 이 용량까지 이제 맞겠다 하는 걸 측정하신 거거든요. 그런 다음에 캡을 빼시면 이렇게 요만큼 이제 피하 지방으로 들어가고요. 피하 지방은 신경이 없기 때문에 전혀 통증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맞아볼 건데 제가 체질량 지수가 꽤 높아요. 그래서 전 한국인으로 치면은 거의 비만에 속하기 때문에 제가 맞으면서 실제로 어떤 부작용이나 아니면 제가 어떤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이제 말씀을 드릴 거고 제가 비만을 치료하는 의사다 보니까 환자들을 이제 치료함에 있어서도 이거를 맞아보는 게 저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제가 한번 실제로 체험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시각은요. 10월 17일 목요일 오전 8시 9분입니다. 주사는 애국 주변으로
10cm 동그라미를 그렸을 때 TNC가 어디든지 맞추실 수 있거든요. 주사 맞을 분이 이렇게 꿀손으로 소독을 하신 다음에 잡으시고 찌르신 다음에 가볍게 누르시면 끝납니다. 0으로 갔죠. 0으로 가신 다음에 보통 알러지가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보통 싹센다도 그렇고 버튼을 떼신 다음에 몇 초 정도 있다가 주사를 떼시면 보통 피부에 알러지 같은 것도 있으신 분들도 굉장히 안전하거든요. 그리고 끝. 그리고 이 주사는 이렇게 다시 제거한 다음에 끝났습니다. 자, 제가 주사를 맞았기 때문에 여기에 주사 바늘이 조금 올라온 거 보이시죠? 그래서 아마 이 주사를 밀었기 때문에 그 용량이 조금 올라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주사는 오늘 바로 효과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서서히 효과가 나타났다가 일주일 동안 꺼지거든요. 그래서 일주일 기준으로 맞았을 때는 생각했을 때는 보통 수요일에 맞으시는 걸 전 제일 권할 것 같아요. 환자들한테 놔줄 때는. 근데 오늘은 지금 목요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목요일날 제가 맞았기 때문에 다음 주 목요일에 또 맞을 거고요. 그리고 이 주사는 냉장고 보관이기 때문에 다시 냉장고에 넣어둘 예정이고 다음 주 목요일에 다시 제가 맞을 거를 또 보여드릴 거예요. 이 고비를 제가 아침에 맞았잖아요. 그러고 점심시간이 지났고 지금 시각은 10월 17일 목요일 오후 2시 48분입니다. 제가 지금 시각에 한번 다시 찍는 이유는요. 아침에 주사를 맞고 나서 첫 번째 식사, 두 번째 식사 정도 되는 점심 식사가 식욕이 어떻게 변하는지 궁금하실 텐데 사실 저는 이제 아침에 진료를 많이 봐서 사실 점심에 제일 배가 고프거든요. 저도 사실 오늘 점심에 식욕이 어떻게 제가 변할지 궁금했는데 사실 오늘 점심 식사는 크게 양이 많이 줄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스위치론이라고 하잖아요. 다이어트를 하다 보면은 일정량을 딱 먹다 보면은 갑자기 우리 머릿속에서 스위치가 딱 꺼지듯이 어느 순간 밥을 딱 먹다 보면은 습관을 딱 놓고 싶은 그런 마음이 좀 들거든요. 이 고비가 아직까지 저한테 맥시멈 효과를 나타내지 않았는지 먹는 양이 100% 기준으로 맞을 때 한 90%까지 점심 때 먹은 것 같습니다. 제가 식욕이 원래 엄청 좋은 사람이어가지고 사실 밥을 아직까지 많이 먹긴 한 것 같은데 먹고 나서 지금 한 2시간 정도가 지났는데 2시간 정도 지난 효과를 좀 보자면 포만감이 확실히 오래가는 건 맞아요. 원래 싹센다도 그렇고 이 위고비도 그렇고 위 운동을 지연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확실히 제가 어제까지 안 맞았을 때 저의 이제 식욕의 패턴과 오늘의 식욕의 패턴을 봤을 때 밥을 먹는 양은 한 100%에서 90% 정도 줄었지만 이 포만감이 유지되는 거는 확실히 오늘이 훨씬 더 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이거는 이제 하루 이틀 3일 지나면서 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제가 비만 치료를 하는 의사로서 비만 환자분들이 오셨을 때 우리가 제일 흔히 많이 하는 거는 인바디 검사잖아요. 체중과 우리 키로 체질량 지수라고 하는 걸로 비만도를 보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5를 기준으로 해서 25를 초과하면 비만이라고 하거든요. 저희 병원이 그래도 CT 기계가 있어요. CT도 있고 MRI도 있는데 CT로는 팻 포인트 CT라 그래가지고 우리 복부에 이제 배꼽 주변으로 가장 턱이 많이 많잖아요. 러브핸들이라 그래서 그 부분에 CT를 찍어서 우리가 이제 내장에 있는 지방의 비율 그리고 피하 지방 우리가 이렇게 만져지는 피하 지방에 있는 지방의 비율을 측정을 할 수 있어요. 아주 과학적으로. 그런 다음에 내가 과연 내장 지방형 비만인지 아니면 피하 지방형 비만인지를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만 환자들이 오셨을 때 비만 치료를 하기 전에 팻 포인트 CT를 찍으면 훨씬 더 치료에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큰맘 먹고 제 배를 직원들한테 내밀면서 팻 포인트 CT를 찍어봤고요. 오늘 여러분들한테서 공개하려고 합니다. 찍을 때 직원들이 얼마나 깔깔거리고 웃었는지 모릅니다. 제 배의 모습을 보고요. 여러분들도 웃지 마시고요. 사실 제가 복부 비만이 엄청 심하거든요. 그래서 더 위고비를 맞으려고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이해해 주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한번 결과를 같이 볼게요. 자, 이게 제 팻포인트 CT고요. 아까 아침 9시 반쯤에 미리 찍어놨어요. 보통 이렇게 볼록 들어가는 게 배꼽이잖아요. 이제 배꼽 주변으로 아래 위로 CT를 찍습니다. 그 부분에 간단하게 CT를 찍는 거라서 크게 문제가 되진 않고요. 여기 녹색으로 표현되는 게 내장지방과 피하지방을 다 포함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 지금 몸 안쪽에 이렇게 녹색으로 표현된 거는 내장지방의 분류를 계산하기 위해서 우리가 색깔을 칠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바깥쪽에 있는 것들이
여기 만져지는 피하지방, 우리가 만졌을 때 잡히는 피하지방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것들의 이제 분류를 계산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산된 값을 우리가 볼게요. 이제 제 이름을 써놓고 이제 전체 지방과 내장 지방과 피하 지방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비만도를 계산을 하거든요. 전체 지방 면적에 내장 지방의 면적을 보는 건데요. 보통은 이 내장 지방 비만이 건강에 더 나쁘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내장 지방을 보는데 저는 보시면은 27.24%가 나왔어요. 그 얘기는 저는 생각보다는 내장 지방이 심하지 않고 거의 모든 지방이 피하 지방이 훨씬 더 심한 사람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이 결과를 저희 방사선 팀장님한테 듣고 사실은 퀴즈를 불렀죠. 왜냐면 내장 지방을 훨씬 더 빼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40% 정도가 넘으면 환자분 내장 지방 비만이셔서 건강관리를 더 열심히 하셔야 되겠고 건강을 위해서 꼭 반드시 살을 빼셔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더 많이 하죠. 근데 저는 잡히는 살이 훨씬 더 많은, 그래서 겉보기로 너무 살이 이렇게 많이 잡히는 그런 비만인 거죠. 그래서 과연 이 위고비가 우리 복부지방을 빼주는데 도움이 많이 될까? 뭐 이런 이슈를 사실은 많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비만 치료가 끝났을 때 이 펫포인트 스킬을 한번 다시 찍어서 이 분율이 어떻게 바뀌는지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